김태년 의원이 발의했는데 배임이 있는데 네. 배임 중에서도 좀 더 나쁜 배임을 우리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그래요. 아. 너는 남의 임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했어. 예. 이게 업무상 배임이에요. 아.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네, 이해하셨죠? 더 가중 처벌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상법에도 특별 배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배임. 특별 배임. 예. 근데 이제 특별 배임. 김태년 의원님의 발의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특별 배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중 그거- 처벌을. 예. 근데 그거는 업무상 배임하고 형이 똑같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요. 배임죄 없애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배임을 못 없애. 그런데도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뭐냐? 아까 제가 오늘 주제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배임죄와 경영 판단의 원칙. 만약에 우리가 배임죄를 못 없앤다고 쳐봐요. 그러면 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우개 찬스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 어떤 죄를 했다라고 하면 지우개 찬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용어로 조각 사유라고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지우개. 정당방위라든지 바로 그거예요. 네. 살인을 했어. 그럼 넌 살인죄를 일단 성립한 거야. 했어. 그런데 지워줄게. 왜? 보니까 정당방위. 정당방위. 너는 뭐 어떤 잘못을 했어. 지워줄게. 왜? 너는 촉법소년이야. 이런 지우개 찬스가 그렇지. 우리나라에 써 있어요. 그런데 배임에 특별한 지우개 찬스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이름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에요. 너 임무를 가진 자가 그걸 해태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럼 배임이 돼야 되는데 제가요. 경영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면은 지우개 찬스. 네.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맥락을 이해해 보시죠. 우리는 상법 개정, 먼 개정, 자사주 해서 우리 주주권을 강화하면서 우리 시장을 개혁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나오는 반작용이 뭐예요? 야, 배임죄 없애줘. 이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랬더니 아니 특별 배임죄만.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했더니 말은 계속 배임죄를 없애달래.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끝판왕이 뒤에 있는 게 뭐냐? 경영 판단의 원칙이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 배임을 아무리 적용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제가 회사 경영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사리사욕 없이 한 건데요. 그럼 이러면 빼죠. 지우개 찬스가 지우개. 된다. 그건 안 돼. 그래서 이 두 논쟁이 지금 불이 붙었다는 무슨 얘기입니다. 논쟁이야? 그거는 그야말로 재벌 마인드지. 네, 맞습니다. 이제 겨우 상법 개혁 조치 4개밖에 안 했어요. 아, 그것도 이제 한 번, 이게 한 번에. 이제 한 스텝인데 이렇게 난리다. 앞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잉크도 안 말랐어요. 에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구말리에요. 한 10개 이상의 조치가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조치는 시행도 안 했어요, 아직 우리는. 그런데 벌써 부작용을 염려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무슨 경영이 어려워질 걸 염려하면서 기업들을 살리는 이쪽의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늘 기사 에이. 쳐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포이즌 필, 황금주 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물밀듯이 나옵니다. 주주의 이익 충실해야 된다. 그 솔직히 의미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맞잖아. 근데 판사들이 매번 맞아요. 기업의 이익 모든 거 다 열어놔 버리니까 맞아, 정확해요. 일부 굳이 하나 더 넣은 거야. 네.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고 할 때 이 회사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회사와 주주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만 야 글자가 회사라고 써 있으니까 주주 이익은 무시해도 돼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굳이 그래서 우리가 넣는 거야, 법에 야 굳이. 주주 넣는다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배임죄를 현미경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한 얘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배임죄에 매달린 이유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를 정상화하자. 또 과도하게 검찰권이 남용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아하.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인정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임이 과도하게 기형적으로 우리가 좀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검찰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선량한 경영자나 정치인들이나 관계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겠다는 비판 저도 100번 맞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다만 그런 선의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이건 제 의견이에요. 뭐냐면 그게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식시장 시장 조치와 거래되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배임죄 관련한 부작용을 완화할 때는 반드시 민사적 보상 차원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길을 열어놓고 이거랑 거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 관련해서도 절차를 확실하게 완화하면서 예. 민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기업이 크게 잘못했다 그러면 징벌적으로 물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배임으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내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왜 배임으로 맞습니다. 갑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배임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쪽과 함께 그러면 우리도 이걸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판단 원칙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건 사실 미국 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배임이나 이런 걸 잘못했더라도 이게 경영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라고 하면 면책해 주는 거예요. 지우개. 우리나라도 이미
판례나 이런 데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명문화를 꼭 해야 될까? 이미 정상적으로 한 경영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왜 명문으로 넣어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예리하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서 이제 주주 둘이 됐잖아요. 둘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영 판단 원칙으로는 회사에 대한 상황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들어가면 면책이 돼요. 지금 판례로도. 네. 그런데 이제 주주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경영 판단 원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둘 다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네.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나 이런 데도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할 때는 회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영 판단 오케이. 네가 합리적으로 경영하다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면책. 그런데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땐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A 주주한테는 이득이고 B 주주한테는 안 좋아. 쉽게 그렇지. 말하면 지배 주주는 오케이, 소수 주주는 손해. 어. 여기서 내가 경영 판단했기 때문에 일방이 희생돼도 좋다. 여기 그건 적용이 안 안 되지. 돼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배임에 관해서 경영 판단 원칙이 들어가면은 네. 그런 차별에 대해서까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네, 미세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완벽하게 차이 날 겁니다. 이런 것까지 논의하다 보면 이제 법학 박사 논문으로 그러다 네네.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건전한 논의 얼마든지 좋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 모든 논의가 일어난 이유가 핵심은 이겁니다. 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조건 재벌 위주의 맞아요. 판결을 한다는 거야. 네. 실제로 그렇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상법 개정안 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쪽에게 더 큰 방패, 큰 네. 무기를 주니까 그렇죠. 지금 개혁 조치가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합니다. 우려를 하는 거죠.